오늘은 맥스 2020년 유저 인터페이스 설명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2D 쉐이퍼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맥스에는 왼쪽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V-Ray 인스톨하면 이 아이콘은 V-Ray 아이콘들입니다. 이 두 개는 나중에 뭐 필요하면 소개를 하고, 지금은 초보자분들은 필요 없는 플러그인들입니다. 맥스 유저 인터페이스는 일단 제일 위쪽에 풀다운 메뉴들이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 항상 모든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파일, 에디터, 툴, 그룹, 뷰, 비슷비슷한 화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파일 관련된 메뉴, 파일을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맥스에서는 나중에 여기 보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메뉴, 이런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한 옵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임포트,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온다든지 할 때 임포트,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3D 프로그램 툴 하나로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키샷이나 그 다음에 마모셋 툴박스, 그 다음에 서브스텐스 페인터, 이런 툴들로 넘겨서 맵 작업이나 아니면 리얼타임 렌더링을 할 때 이 익스포트 메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맥스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다가 제가 머티리얼 쪽에 넘어가면 마모셋이랑 키샷, 그 다음에 서브스텐스 페인터 사용법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잠깐 할 겁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 보면 이제 항상 포토샵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이 위에 있는 메뉴들은 거의 쓸 일이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아이콘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메뉴에 있는 저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언두 리두 이런 거, 항상 언두 리두는 컨트롤 Z, 맥스는 컨트롤 Y가 리두입니다. 컨트롤 Y. 하키는 누구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키를 변경을 해버리면 이 프로그램 그냥 내 혼자 쓰겠다, 그런 용도면은 사용해서 사용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하키를 변경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키 바꿔버리면 초보자들이나 아무리 고급자들이라도 하키 바꿔놓으면 작업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렉트 링크, 그 다음에 언링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와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필요한 아이콘들. 그 다음에 여기는 화면에 어떤 종류들을 보여질 건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면 하키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하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쭉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콘들이 있다 하시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여기는
이렇게 닫으면 요거는 맥스 상위 버전 2014 버전인가부터 생긴 메뉴인데 2015인지 2014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는 똑같이 이 우측에 있는 모디파이 메뉴가 여기 상부에 좀 더 세밀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에디트 폴리 작업할 때 여기 굉장히 많아지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나중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맥스에서 사람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자 할 때 뭐 건축 관련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감도나 뭐 투시도 작업을 할 때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래도 표현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툴도 사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툴에 보시면 신 익스플로러라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에 있는 메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이 중간에 있는 맥스 작업하면 항상 여기 보면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4개의 화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화면을 종류를 바꾸고 싶으면 뭐 2개 화면, 1개 화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맥스 작업을 주로 하는 메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맥스 2002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상부터는 이 메뉴를 드래그해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 환경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우측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뷰포트가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드래그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뷰포트에서 중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패닝이 됩니다. 패닝 간혹가다 모르고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오소그래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퍼스펙티브 화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지 원근감이 없는 입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을 경우에 T 키보드에 T를 눌러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화면에 키샷 프로그램을 하나 띄워놓고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 찾지를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깔아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키를 설명하면 이 뷰포트 하키는 T, F, 그 다음에 L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는 퍼스펙티브 하면 어디에 가서더라도 T, F, L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나 라이트를 설정하면 여기 상부에 있는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맥스에서 환경을 설정을 하는 거는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있습니다.
요 메뉴에 보면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맥스에 이게 2020년부터 환경 설정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하키가 있어야 되는데 하키가 빠져 있습니다. 따로 여기 보면 하키 에디터라고 따로 이렇게 설정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밑으로는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구성할 때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런 툴바나 이런 것 메뉴들 코드라는 거는 화면상에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셨을 때 나타나는 이 메뉴가 코드 메뉴입니다. 맥스 메뉴는 수만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이 상부에 있는 메뉴들 우측에 보면 이렇게 쭉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U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만들면 추가는 왼쪽 아래쪽에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이쪽에 추가를 하든지 삭제를 하고 바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컬러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컬러들은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믹스를 처음에 딱 켰을 때 이거는 초보든 상급자든 누구든 이거는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딱 키면 바로 유닛 셋업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맥스는 특히나 여기에 세팅을 잘못 해놓고 작업을 하면 나중에 모든 치수가 다 뒤틀려서 서로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여기에서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파일을 합치면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정말 맥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닛 셋업을 켜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나 미터, 킬로미터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시수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유닛에 들어가서 똑같은 유닛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밀리미터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치로 해놔 놓으면 이게 제일 난감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미터로 해놔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곱하기 1000 하면 되지만 인치로 해놔 놓으면 이 소수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이랑 디스플레이 유닛이랑 같이 해야 된다. 유닛 세팅을 제일 먼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에는 플러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플러그인들이 그 치수 개념이 없는 플러그인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맥스에서 밀리미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에서 50mm라고 적어 놨다. 그럼 그게 50mm가 아니라 그냥 50인 거예요. 그래서 50mm로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여기는 맥스 기본 유닛, 여기 보면 제네릭 유닛이라고 있어요. 요걸로 켜놨을 때 유닛하고 같은 치수로 인식을 해버려서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굉장히 작게 나오거나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유닛 세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쪽이나 이런 쪽은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
미터로 하기 때문에 미터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바는 애니메이션 그 프레임입니다. 1에서 100까지. 그래서 요거는 애니메이션 하면 약간 설명을 하겠지만 1초에 30프레임, 영화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 만화는 12프레임, 16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집니다. 그 프레임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맥스 스크립트라 그래서 F11을 누르면 이 화면과 이 화면은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맥스에서도 스크립트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그 프로그램 언어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쪽 부분은 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패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을 뒤져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커맨드 라인입니다. 커맨드 라인.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X, Y, Z 어떤 물체를 그렸을 때 이 물체가 지금 위치하는 곳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마우스 이렇게 막 움직이죠. 얘를 W 딱 하면 치수가 밝아지면서 이 지금 구 오브젝트의 위치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로컬이냐 월드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물쇠를 클릭하면 이 오브젝트가 잠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그리고 원래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는데 2020부터는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코드 메뉴 나타나면 여기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하키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SO 셀렉션은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특정 오브젝트 하나만 화면에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켜주고 요거를 켜고 끄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걸 켠 상태에서 파일을 세이브를 하면 다음에 파일을 열 때 ISO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간혹 잘못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오브젝트 외에 나머지 오브젝트들 있죠. 이 오브젝트들이 어디로 날아가고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맥스 버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간혹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저장할 때는 얘를 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어댑티브 디그레이션이라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끄는 자기 시스템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켜고요. 내 시스템은 좋은 거야 그러면 끄면 됩니다. 시스템이 안 좋으면 켜고 좋으면 끄고. 이게 왜냐면 이걸 키면 얘 움직임이 약간 화면에서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픽 카드가 별로 안 좋거나 하면 저걸 켜고 끄고 해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애니메이션 관련 플레이 뭐 처음으로 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애니메이션 타임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프레임으로 할 건지 필름으로 할 건지 뭐
NTSC 8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주사 방식입니다. 아시아 쪽이랑 유럽 쪽이랑 이 주사 방식이 다릅니다. 요즘 뭐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관련됐습니다. 다시 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키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캡션 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둘, 넷, 여섯, 8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자, 줌인, 줌아웃. 컨트롤 알트 누르고 중간 버튼을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휠 마우스는 휠을 돌려도 됩니다. 그다음에 줌올은 화면상에 Z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줌올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화면 전체냐, 이렇게 뷰포트 전체를 다 줌올 할 거냐, 아니면 특정 뷰포트만 줌올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셀렉션 해놓고 Z 누르면 셀렉션 된 오브젝트가 화면 중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드 뷰는 퍼스펙티브 각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카메라 렌즈를 설정할 때,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 설치하면 이 아이콘도 바뀝니다. 그다음에 펜 스페이스. 그다음에 자, 이거는 화면 회전인데, 화면 회전은 Alt 키 누르고 중간 버튼 누르면 돌아갑니다. 자, 지금 버벅거리는 이유가 3D 프로그램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막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블렌더 툴도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두 개가 조금 헷갈리는 키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맥시멈 뷰포트 토글은 Alt W 누르면 됩니다. Alt W 누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뷰포트 선택한 화면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맥스의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작업을 하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하키 얘기를 했는데, 하키에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하키를 잡아주면 굉장히 속도에 도움이 되는 하키가 뭐가 있냐면, 이 그룹 하키는 꼭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맥스는 유달리 이게 그 그룹 하키는 싹 다 빠져 있어요, 초기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룹, 언그룹, 그 다음에 오픈, 그 다음에 클로즈,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하키를 개인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키보드에서 G라고 치면 G자에 달린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에 여기서 원하는 키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G 하면 어사인을 해주면 이제 그룹에는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작업을 이제 하는데, 우측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맥스에 보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아이콘은 몇 개 안 되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메뉴들이 수천 수백 개가 생깁니다. 제일 위에 보면 마우스를 넣으면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 그 다음에 하이라키, 그 다음에 모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하나, 둘, 세 개까지,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션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거의 여기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아래쪽에 이 7개의 메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하나, 둘, 셋, 4개, 여기 카메라까지, 조명, 그 다음에 쉐이퍼, 여기는 보면 스플라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올려보면 쉐이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2D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 지오메트리라고 나오죠. 지오메트리는 오브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들, 기본적인 오브젝트 중에, 자, 맥스는 항상 어디에서 그리든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놓고 또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 오른쪽에 수치를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스를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얘를 여기에 0에다가 딱 놓고 싶다. 자, 이 박스의 지금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오는 겁니다. 자, 이 좌표 수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딱 내려옵니다. 마찬가지 다 오른쪽을 누르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줘도 됩니다. 300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위치 잡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콘, 자, 이런 것까지 뭐 설명 다 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에 있는 것들 한 번씩 쭉쭉 눌러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다 그려보냐면 익스텐드 프리미티브까지 해서 여기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지 한 번씩 그냥 보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습할 때나 쓰지 쓸 일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맥스가 2019부터인가 2018부터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자 텍스트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저도 지금 헷갈려요. 옛날 버전이 나왔는데. 왜 안 쓰지? 텍스트는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까지 해서 바뀌어 가지고 제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쉐이퍼 쪽으로 가서 쉐이퍼에도 텍스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옛날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2D 쉐이퍼에서 쉐이퍼에는 라인, 그러니까 여기 스플라인이랑 넙스 커버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메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플러그인 깔려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스플라인하고 넙스 커버가 뭐냐? 넙스는 그 라이노나 넙스 모델링을 하는 그 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맥스에서도 넙스가 지원은 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넙스 커버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네들은 직선이 없어요. 무조건 곡선이에요. 이렇게 다 곡선이 되는. 라이너나 이런 거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커버가 좀 익숙할 거고, 맥스 사용자들은 이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넙스는 직선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인트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을, 맥스에서 라인을 그릴 때는 자, 클릭하면 직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갑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놓으면 아무렇게나 아무 위치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곡선. 마지막 버텍스 가까이에 클릭을 하면 스플라인을 닫을 건지 물어요. 그래서 여기서 NO를 하면 여기가 버텍스가 두 개가 되는 거고, YES를 하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렉탱글, 서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눌러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말대로 텍스트. 프리핸드는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3ds에 이런 거 그릴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자, 이제 이 맥스에서 어떻게 3D로 만들어지는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모디파이어 뭐 있는 명령어들 몇 가지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를 만든다. 아까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쉐이퍼로 작업을 해서 이게 이제 모디파이로 가면,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E를 누르면 이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돌출을 하면 얼만큼 100, 지금 좌표가 이상하게 잡혀있는 거, 1000 엄청 크게 잡혀있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두께가 주어지는 겁니다. 서클도 마찬가지 익스트루드 이렇게 실린더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 익스트루드에 보면 여기에 지금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2000부터 이 디스플레이 셀렉션에 얘가 자꾸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키면 셀렉션한 오브젝트에 이렇게 엣지가 보입니다. 이게 엣지, 이 엣지 라인에 이 세그먼트라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가 주어지면서 이 세그먼트를 얼마나 나누을 건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서클에도 이 세그먼트가 있는 겁니다. 버텍스가 있는 거랑 또 세그먼트 있는 거랑 또 약간 틀립니다. 맥스에서는 버텍스와 이 세그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클을 하나 그려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게 보면 컨버터 해가지고 컨버터 투 에디터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면, 자, 모디파이에 이렇게 메뉴가 많아집니다. 갑자기 메뉴가 쭉 늘어나죠. 그래서 1번을 누르면 버텍스, 2번을 누르면 세그먼트, 여기 보면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스플라인, 3번이 요게 스플라인인 겁니다.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있는 선이 세그먼트, 전체를 스플라인, 점 하나를 버텍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2, 3. 여기에 메뉴들이 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렌더링. 렌더링은 이거는 잘 쓰면 좋고, 뭐 안 그러면 뭐 크게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 렌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건축 뭐 인텔이나 삭제,
거기 위쪽에 아까 아이콘 제가 작업하면서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여기에서 3이라고 쓰여 있는 이게 맥스의 스냅 메뉴입니다. 스냅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냅에 대한 메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드 키면 그리드로 포인트가 탁탁 하겠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여기 체크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켜고, 자, 버텍스 엣지 그리드 이렇게 해놨죠. 이거를 자 하면 키보드에서 Alt S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리드 지금 여기 켜져 있는데 안 먹죠. 여기 Alt S 눌러서 그런 겁니다. Alt S 누르면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켜져 있죠. 그러면 Alt S를 3번 누르면 그리드로 돌아오는 겁니다. Alt S, Alt S, Alt S 이렇게. 자, 클릭. 이렇게 해서 계속 키보드를 두드려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뭘 왜 하냐면, 자, 방금 렌더에 이네이블을 하고 크기를 밑에 이네이블 하면 이렇게 라인이 두께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지금 제가 너무 크게 그렸나봐. 그 다음에 레디알로 했을 때는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굵어지고, 그 다음에 렉탱글로 하면, 이걸로 하면 뭐가 되냐면 벽체 세울 때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벽체가 생기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벽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렌더 옵션으로는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다 작업이 끝나면 여기서 Add Poly 한번 해주면 이게 그냥 메쉬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맥스는 이 버그는 언제나 고칠란지, 이 화면에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게 다른 툴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맥스만 지금 일어납니다. 없애는 방법이 이게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뷰포트 클리핑이라고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키면 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생겨요.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제가 없어져요. 이게 이렇게 깨끗해졌죠. 이렇게. 네. 저거 조절하기 귀찮아서 저는 잘 안 켭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작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는 고를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스텝 6이라고 돼 있어요. 스텝 6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맥스에서 보이지 않는 버텍스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베지어를 해서 이렇게 당겨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각이 딱 지는 게 이 스텝 개수 때문에 여기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멀리서 이렇게 보이면 자 라운드가 져서 표시가 안 나지만 가까이 갔을 경우에 이렇게 각져 보이는 게 이거를 나중에 익스트루드 줬을 때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수치 조절을 본인이 적당하게 잡아줘도 되고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이 밑에 어댑티브를 켜주면 아무리 변형을 해도 각진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맥스에서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 수치를 주는 겁니다. 대신에 안 좋은 점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스텝 몇 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익스트루드 시켜 봐야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작업, 특히 뭐 게임 캐릭터나 뭐 이 게임 쪽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적당한 수치를 줘서 페이스의 부드러운 정도를 직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소프트 셀렉션. 소프트 셀렉션은 뭐 2D에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에디트 폴리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타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자 버텍스 선택을 하면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 베지어 코너, 그 다음에 베지어, 그 다음에 코너, 스무스, 그 다음에 리셋 탄젠트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위에부터 베지어 코너를 하면 지금 이 핸들러들이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랑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베지어 코너인 거고, 베지어로 하게 되면 자 아래 위가 같이 움직여요. 핸들 양쪽이 같이 움직이게. 그 다음에 코너는 직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무스는 그냥 맥스 지가 알아서 설정하는 겁니다. 약간 베지어를 흉내내는 넙스를 약간 이 넙스 커버 있죠.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베지어를 했을 때 가끔 보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양쪽 핸들 길이가 다르죠. 자,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고 이런 경우에 여기서 리셋 탄젠트를 눌러주면 이 길이가 같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신에 모양은 이렇게 변형이 돼요. 탄젠트 값을 꼭 같이 줘야 되지 않는 한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메뉴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플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자 크레이트 라인, 여기서 라인을 또 하나 더 추가를 시켜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분명히 베지였는데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버텍스를 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붙이는 거는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보면 웰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시 붙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는 붙이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하면 이 두 개를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붙인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쉐이퍼가 있다. 이제 헷갈리는데, 자, 쉐이퍼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태치를 눌러서 붙이면 이제 쉐이퍼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이 쉐이퍼 하나에 스플라인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개수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작업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념이 알고 가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 멀티는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면 작업을 할 때 캐드에서 도면 작업에서 맥스로 넘어오면 스플라인 개수가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런 경우에 어태치 멀티로 쫙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캐드에서 P라인 작업을 해서 넘어오면 더 편해지는데 도면 치시는 분들이 P라인 작업을 잘 안 해줍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맥스 작업자들이 그 노가다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은 뭐냐면 이거는 모디파이에 나중에 어떤 명령어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플라인 해서 3번. 이것도 맥스의 어떤 모델링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원통형의 오브젝트 모양을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다고 칠 때 방금 했던 이 크로스 섹션으로 버텍스 위치를 잘 보고 클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찍고 막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여기 한번 찍고 한번 찍고 한번 찍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버텍스와 버텍스가 이어지는 라인들이 지금 추가가 됐죠. 이 추가가 된 이 스플라인을 가지고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 S를 눌러서 서페이스라고 쳤습니다. 자, 여기 서페이스라고 있죠. 서페이스 딱 클릭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 그리드가 눈에 거슬린다. 그럼 키보드에 G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G 키. Z 아니고 G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작업에서 이 버텍스들을 편집을 하면 그대로 여기서 공면을 만들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좌표가 이렇게 움직일 때 노란 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로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작업하면 전체 버텍스가 움직이죠. 근데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핸들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죠. 가끔 이 좌표가 Z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얘를 클릭해도 안 움직여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F5 6 7 그 다음에 7은 Z죠. 그 다음에 8을 누르면 XY, 한 번 더 누르면 YZ, XZ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서페이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화면에서 뷰포트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바뀌죠. 작업 좀 불편하다. 여기에 아이콘을 클릭을 딱 해주면 이 위에 있는 명령어를
적용시켜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끄면 제가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지금 화면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누르면 위에 명령어를 적용시켜서 보여줍니다. 또 굉장히 편한 메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롭 섹션은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뭐 서페이스 온 김에 이 서페이스는 이 올드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개가 붙죠. 가까운 점끼리 붙여버리는 겁니다. 0으로 해놓으면 0.1 정도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스텝 수가 내리면 점점점 각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수치에서 엑스트 폴리 해주면 이렇게 폴리곤으로 바뀝니다. 폴리곤으로 변경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오브젝트 모델링을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리파인, 그 다음에 리파인은 세그먼트에 버텍스를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버텍스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버텍스 추가시키고 싶으면 리파인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키보드 상부에 백스페이스 F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트랜스폼 아이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가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여기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줄여서 작업하면 됩니다. 아까 웰드는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누르면 여기 메뉴들이 자꾸 바뀌어요. 1번 꺼졌다가 2번, 3번 켜지는 게 있고 꺼지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1번 커넥터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와 이 리파인하고 헷갈리는데 리파인은 그냥 단순히 버텍스를 추가를 시켜주는 거고 인서트는 클릭을 하고 내가 선을 편집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계속 더 추가를 작업해야 될 경우에. 그다음 메이크 퍼스트. 메이크 퍼스트는 말 그대로 시작점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를 시작점을 하겠다. 메이크 퍼스트.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번 여기를 메이크 퍼스트 하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표시가 안 나네. 원래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 색깔이 조금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크 퍼스트가 왜 필요하냐 는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공이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가 퍼스트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게끔 이걸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가 나오기 전에 3D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뭐 크게 그런 작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푸시는
두 개를 푸시해 줍니다. 이렇게 붙여줄 때 푸시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게 붙은 게 아니라 다시 클릭해서 보면 다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웰드 한번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필렛이랑 챔퍼. 필렛은 이렇게 라운드를 주는 거고, 챔퍼는 각을 지어서 이렇게 면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분린이 있고 미러가 있는데, 분린은 스플라인 두 개의 스플라인을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무브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분린하면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분린이 되죠. 이렇게 분린이 되는 겁니다. 빼기나 더하기나. 아이콘 클릭하고 분린하고 원하는 스플라인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미러는 이렇게 원하는 각도 미러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캐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트림이랑 익스텐드가 맥스에서도 있다. 그래서 트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익스텐드는 말 그대로 여기서 스플라인 세그먼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렇게 선에서 부딪히면 멈춥니다. 3번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스플라인 작업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아웃라인은 스플라인에 이렇게 외곽 라인을 주고 잘 때, 3D 하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아웃라인 센터 하면 이 스플라인의 중앙에서 좌우로 안쪽 바깥쪽으로 아웃라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지우고 이런 거는 필요 없겠죠. 작업하다 좀 복잡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이드, 언하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스플라인 편집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스에서 얼만큼 이제 이 스플라인 편집을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러스트에서 라인 그리는 것보다 맥스에서 라인 그리는 게 더 편하다 할 정도로 맥스에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리면 나중에 일러스트에서 작업 안 하고 맥스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어떤 객체를 그릴 때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그대로 베껴야 되는 경우에는 맥스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스플라인을 그대로 일러스트로 가져가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일러스트에서 작업하기 힘든 뭐 텍스트 같은 경우 맥스에서는 일러스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런 기능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하기가 좋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밴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로 가져가도 됩니다. 일러스트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맥스에서 하면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믹스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모디파이 명령어들 관련된 명령어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믹스에서 에디트 폴리 관련된 명령, 그 다음 에디트 메시, 에디트 폴리가 뭐가 다른지에 관련된 설명, 그리고 조금 시간이 빠르다 싶으면 머티리얼 에디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